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복 두께와 스페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는 이제 기후나 기타 외부 요인으로부터 철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두께를 확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철근 바깥으로 이제 외부와 닿는 면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두께를 확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뭐 제가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이 반대편에서도 이제 콘크리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할은 이렇습니다. 이제 철근은 이제 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식이 됩니다. 이제 산성화가 일어나면 이제 녹이 슬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구조적 역할을 하는데 전부 다 이제 그 불순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명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시공이 안 되면은 이제 구조적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이기 때문에 이제 불에 약하고요. 반면에 콘크리트는 불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어, 이제 성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 정도 이제 버텨주기 위해서 철근이 녹아버리기 전에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그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내화성의 확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복 두께가 너무 얇게 설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에 있는 자갈이 그 두께보다 클 경우에 이제 이 콘크리트가 이 안으로 이제 자갈 부분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사실 콘크리트에서 가장 강도 발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자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갈이 이제 철근 바깥쪽으로도 충분히 들어와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 그 두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CO2, H2O, 이제 물이랑 이제 이산화탄소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뭐 크랙이 간다거나 하면 안으로 침투하고요.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고 그것이 이제 점점 중성화가 되면서 이제 콘크리트의 수명을 다하게 되면서 이제 건물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피복 두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는 이것들을 참고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 이제 건축구조 설계 기준이 있고요. 이제 2009년 자료인데 제가 그 이후에 또 이제 개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만히 잘 보시면 이제 물에서 타설할 경우에는 피복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확보해 주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흙에 접한다거나 이제 옥의 공기에 노출이 된다거나 하면 이제 좀 더 두껍게 피복 두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수명을 유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아래쪽은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으면 조금 더 피복 두께를 얇게 해서 왜냐면은 이제 중성화가 되고 이제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고 철근이 산성화가 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이건 2006년도 자료인데요. 요것도 보시면 이제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접하는 부위를 보시면 흙에 접하는 부위가 조금 더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옥외를 보면 옥외가 조금 더 두껍죠. 어, 이제 그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 피복 두께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거푸집을 이렇게 그냥 갈색으로 처리해 봤고요. 이제 철근을 이제 띄어서 거푸집에서 피복 두께 이상 띄어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것을 스페이서라고 합니다. 스페이스가 공간이죠, 영어로. 이제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건,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페이서고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이제 뭐 플라스틱재들이 있고요. 요 왼쪽에 있는 요 스페이서는 이제 바닥 거푸집 위에다가 이제 바닥 철근 배관할 때 사용한 거고요. 이 두 번째 사진은 벽 거푸집에서 이제 거푸집과 이 철근의 거리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제 동그라미 형태의 플라스틱재 스페이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재도 있고요. 현장에서 만약에 스페이서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벽돌을 깨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이것도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요. 이제 스페이서가 많으면 철근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흔들린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서가 꽉 물고 있기 때문에요. 요 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 끝에 부분이 약간 갈고리처럼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철근을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근에 그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 철근이 흔들리는 것을 잘 잡아줄 수 있지만 콘크리트적인 측면으로서 봤을 때는 불순물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왜냐면은 플라스틱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콘크리트가 메워지긴 할 텐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원하는 이 강도가 확보가 되는지는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이나 연구가 있는지는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장 사진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스페이서, 바닥 스페이서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게 보이시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 자료,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도 하나 찾았는데요.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고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그런 용어들이 조금 있지만 읽어보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링크도 제가 아래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